최근 울산시 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변화에 맞춰 본격적인 미래 교육의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모든 학생에게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한 대씩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울산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활용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필수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스타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 나울통 정치 에디션에서는 울산의 미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럼 나울통 정치 에디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현실 정치에 청년의 상상력을 더합니다. 나울통 정치 에디션. 지금 스튜디오에 김유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 과학교육 시장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유니스트 1기 출신이고요. 네. 동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사실 제가 박사를 졸업하면서 벤처기업을 세우고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첨단 신소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네,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신소재 부분을 학생들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하면 미래의 신산업을 이끌 인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에듀테크 쪽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소재를 개발하면서 이 신소재에 관련된 교육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피버팅 아닌 피버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내 내부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일단은 교육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피벗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울산의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울산시 노키 교육감의 공약을 토대로 짚어보려 하는데 혹시 공약 중에 좀 눈에 띄는 사항이 있었나요? 네, 당연히 엄청 좋은 공약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했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인데요. 뭐냐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해서 성장 단계별 중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울산을 넘어서서 울산, 부산, 경남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울산 자체가 116만의 도시이고 광역시인 건 맞지만 이게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교육 체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같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교육에 좀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3가지가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7월 노키 교육감의 인수위원회 격인 이제 울산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회가 공교육의 표준이 될 미래 울산 교육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 공존 이 3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제안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으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힘을 기르는 교육, 그리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이 강화되는 교육,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교육 전문성이 교육 정책 실천의 근간이 되는 교육, 혁신을 위한 자유와 도전이 허용되는 교육 등을 내놨는데요. 조금 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실천 과제가 있다면은 청취자분들께 한번 알려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이 실천 과제를 보고 실천 과제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버릴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키워드를 뽑자고 하면은 미래 사회, 참여와 소통, 교육 전문성, 혁신을 위한 자유와 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예를 들면요. 아무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라고 해도 공동 참여와 소통이 없고 교육 전문성이 없고 혁신을 위한 자유가 없으면 이게 해소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실제 연구했던 유니스트에서도 그냥 한 명과 그 지도 학생과 교수가 단독으로 하는 과제는 거의 없습니다. 저의 예를 들더라도 저는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은 포항공대의 교수님과 같이 협업했던 게 하나 있고요. 심지어 전 태국에 있는 한 그 연구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논문을 냈고요. 이게 거의 가장 기본적으로 협업하는 예고, 실제로 좀 더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논문 같은 경우는 저자 수가 200명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 잘라면 안 되고요. 참여와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실천 과제가 미래 사회의 인재를 만드는 그 통찰을 만드는 이제 과제라고 생각해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들을 조금 더 되돌아보면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새로운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플랜들이 하나 놓칠 것 없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힘을 기르는 교육의 경우 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선거 공약서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교육 시스템,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이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우려되는 점도 있긴 합니다. 장점의 경우는 사실 실제 지금 현대 사회를 이끄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10대 기업, 100대 기업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또는 메타버스 등입니다. 등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신산업 트렌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교육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면 메타버스에 필요한 교구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교구들을 일괄적으로 분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실제 경험과 메타버스를 통한 간접 경험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교육에 있어서 저는 체험을 되게 중시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 뭐 펜을 만지는 행위 자체도 펜을 만질 때의 촉감, 그 다음에 그런 시각,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교육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이긴 하지만 신산업 트렌드를 찝었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더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는, 그리고 학교에 맞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실제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조금 의견을 나누고 토론해야 되는 과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고요. 사실 인공지능 부분은 산업의 트렌드에 연결돼 있다면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메타버스의 장점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실험이나 이런 아니면 체험 활동 등을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춰준다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진입장벽은 아직까지는 많이 허들이 높고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뭐 앞서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공약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필요한 미래 교육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저는 교육의 본질은 그 학생의 미래 사회에 대한 진로 탐색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은 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가장 잘 개발하고 그 개발된 역량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교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점 항상 문제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체계화된 진로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유빈 대표께서도 저랑 비슷한 연배라서 아마 공감을 하실 게 이제 흔히들 야간 자율학습이라 일컬어지지만 야간 타율학습 또는 야간 강제학습을 해오면서 본의 아니게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돌아봤을 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정말 미래 교육, 그러니까 미래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그 직업 체험이나 진로 체험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동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예 사라져 버린 겁니다. 혹시 김유빈 대표는 뭐 따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공부만 했습니다. 예, 야자 시간에 사실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 대학에 갈 때도 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를 선정하고 그냥 과를 맞춰서 갔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저희 다다음 세대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 친구들의 꿈을 좀 더 빨리 경험시켜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직간접적으로 산업의 동향을 보는 교육, 체험형 교육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요즘에 워낙 좋은 교구들도 많고 그리고 진로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울산의 미래 교육 또한 이렇게 뭐랄까 사례 중심 그리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흘러가면 좋겠다는 개인 사견을 더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한참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저도 한참 중등교육을 받을 당시만 해도 단순히 컴퓨터를 활용한 필수 교육들이 고작 엑셀 워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딩이 필수 교육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AR, VR 활용을 한 이제 메타버스가 융합된 교육 또한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교육들이 이제 미래의 교육 중에서 필수 교육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코딩 다음으로 이어질 필수 교육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질문의 답변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진로 탐색의 기회, 산업의 동향을 보는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청취자분들도 차를 샀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동차를 처음 산다고 하면 기존에는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날 때 휘발유 값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차를 사게 된 이후는 휘발유 값만 보입니다. 맞아요. 10원 단위에도 그렇죠. 예민하죠. 그리고 청취자분께서 골프나 아니면 등산 이런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전혀 몰랐던 브랜드와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이제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듯 체험을 하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한 분야,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분야겠죠. 반도체 분야의 직간접적인 체험형 교육을 하게 되면은 휴대폰을 볼 때로 다르겠죠. 여기에 이 칩이 들어가 있구나. 또는 자동차에도 저 칩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경험들이 쌓여서 고찰이 됩니다. 그 고찰을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인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로 탐색이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로 탐색의 교육에 필요한 체험형 교육이 필수 교육이라 생각하고요. 비단 체험형 교육이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과학이겠죠. 그렇죠. 과학, 수학, 그다음에 인문 그렇게 넓혀갈 건데 사실 이게 요즘에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때문에 융합의 부분에서는 문과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전자의 예를 들겠습니다. 전자회사라고 하면은 그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실제로 파는 행위를 하는 거는 대부분 인문 계열입니다. 그렇죠. 마케팅도 해야 될 것이며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판매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신산업 어쨌든 판매되고 있던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문이과 상관없이 진짜로 이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가 된다는 건 확신이 있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 하나를 찾아보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에 클라이밍 교육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클라이밍 교육에 메타버스를 접목시켜서 AR, VR 증강현실을 접목시키면은 내가 에베레스트에서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거든요. 이게 말씀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해서 굉장히 미래 교육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렇다면 또 추가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울산 미래교육 추진 내용을 보셨을 때 좀 빠르게 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미래는 정말 빠르게 변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미래에 빠르게 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잘 잡고 어떻게 변하든 자기 중심을 잘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변화에도 잘 피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경험과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인사이트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미래의 변화를 이끌도록 학생들을 잘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변화하는 미래의 사회의 학생들에게 이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본인만의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어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흔히 말하는 플랭크 같은 운동들을 우리는 이제 뭐 미래 교육과 관련된 직업 체험 또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으로 그 코어를 기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나 뭐 좀 체계적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잘 다뤄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서서
좀 미리 설명해 주신 하셨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되고요. 네네. 아니면 또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로 탐색이든 메타버스든 AI든 교육 설계가 정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정밀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감상문을 쓴다. 대부분의 고찰 내용이죠. 고찰 맞아요. 내용은 오늘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뭐뭐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냥 재밌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흔히 고찰- 말하는 네. 이제 우리가 방학 때 일기를 그렇죠. 몰아쓰는 네, 그런 맞죠. 느낌인 네네. 거네요. 네. 그래서 고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교육 도구와 컨텐츠가 필요하고요. 네. 질문 수준도 오늘은 이런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 이런 실험에서의 핵심 원리는 이거다. 여기에서 너가 생각했던 원리와 다른 점을 서술해 보고 네. 이 실험 말고도 다른 실험들이 있는데 이 리스트 중에 하고 싶은 실험을 한번 골라봐. 또는 체험을 골라봐. 너가 경험하고 싶은 진로는 뭐야? 라고 해서 최소한 이제 고찰 파트에서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학생이 온전히 집중해서 자신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볼 수 있는 수준의 교육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좀 걱정인 게 메타버스 인공지능 좋은 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알맹이가 없고 진로 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가 없다고 하면 그냥 예산 털기의 그렇죠. 위주의 사업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김유빈 대표께서 그려보는 또는 꿈꾸는 이상적인 울산의 미래 교육이 혹시 있다면은 어떤 교육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울산은 저는 처음에는 울산형 교육을 위주로 시작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네. 사실 울산이 교육하기가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네, 전 세계를 이끄는 현대자동차 있죠. 그렇죠. SK 있죠. 네. 뭐 에너지 산업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기업들의 그 기업 가치를 보면은 에너지 산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화학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 있고 심지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AI 등도 같이 교육할 수 있고 네. 유니스트와 울산대학교라는 좋은 교육기관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울산형 미래 교육을 좀 중심으로 산업형 교육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 여러 가지 좋은 자원을 활용한 그렇죠. 뭐 특화된 예를 들어서, 교육이죠. 네, 네. 뭐 자동차 또한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뭐 네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자율주행 같은 네. 그리고 울산의 주력 산업인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 같이 함께 해 나가면은 네. 보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울산의 정말 큰 문제는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게 교육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16만 정도의 도시 인구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번 달인가요? 저저번 달에 작년 월 기준으로 지금도 잘 낳지 않는데 거의 꼴등을 했습니다. 10%가 네. 빠졌다는 걸 봤거든요. 네, 그렇다 치면은 울산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울산의 인재로 달아나서 울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기의 먹거리를 챙길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진로 탐색형 교육과 메타버스 AI를 이용한 체험형 교육은 좀 필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일자리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울산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 수도잖아요.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현장 노동 중심의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 네네. 이런 교육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결국 청년들이 찾는 건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그 양질의 일자리라 함은 결국에는 지금의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일자리와는 조금 반대되는 성격이 많다 보니 네. 이러한 교육들을 사전에 잘 수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로 어쨌든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뭐 예를 들면 AI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산업 경쟁력이 생기고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생긴다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울산 미래 교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감히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네네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의 공약에는 미래 산업을 위한 교육, 양질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허울뿐인 슬로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허울뿐인 슬로건을 체계화하고 잡는 거는 실제로 이 실무를 하는 기업가들과 그다음에 행정가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첨단 교육을 실제 잘 적용시켜서 우리나라 또는 인류가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 부분을 혁신해서 꼭 의미 있는 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빈 대표였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울통 정치 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울산의 미래 교육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다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양희은과 김규리가 부른 엄마가 딸에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인이었습니다.